사진은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진 안에 구현되어 있는 욕망의 고유한 속성, 즉 욕망에 새겨진 개별적인 서명을 보게 됩니다. 사진가들은 직관, 절묘한 타이밍, 고유한 관점, 피사체에 다가가는 신중함으로 숨겨진 세계를 보여줍니다. 신기한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답이 되곤 합니다. 궁금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821년) 앱솜 더비라고 불리는 테오도르 제리코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속 말들은 경주마로 보이고 무리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원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강한 콘트라스트, 사람들의 긴박한 행동, 말들이 앞뒤로 벌려진 쭉 뻗은 다리에서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순간 정지된 모습이 이 경마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이 아주 힘차게 달릴 때 지면에서 내 발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 그림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약간 오게티 같은 그런 게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머이브리치는 영국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한 19세기의 유명한 사진가입니다. 그는 알래스카, 샌프란시스코 등의 서부의 광활한 대자연의 풍경을 촬영해서 명성을 얻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의 움직임을 연속 사진으로 촬영한 영사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1872년 부유한 미국의 사업가이자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리랜드 스탠포드는 말이 질주할 때 모든 다리를 한꺼번에 땅에서 들어올리는지에 관심이 있었고 머이브리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진 찍는 일을 맡았습니다. 1878년에 추가 사진 연구를 위해서 다시 참여했을 때 나란히 배치된 1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말의 정확한 움직임, 즉 최초의 동작 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움직이는 말을 촬영한 결과로 실제로 말의 네 발이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이 관측이 됐으며 이는 옛 그림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내 다리가 앞뒤로 뻗는 순간이 아닌 말의 배 밑으로 굽히는 순간일 때 벌어진다는 사실이 판명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잠들어 있는 시간 감각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눈과 보는 행위 사이의 긴장, 그저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 사이의 분열을 환기시키는 것이 사진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은 시공간의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린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궤적, 그러니까 물체의 이동 거리를 기록하지만 사실은 물체가 이동한 시간 거리를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간을 사진은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보게 된다는 건 아주 좋은 예로는 나이테를 볼 수 있죠. 그 나무의 수명, 그러니까 압축된 시간의 표식을 읽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과 멈춤을 하나의 프레임에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 사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프레임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건물은 멈춰 있고 양치기는 움직이고 이 양들의 이동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까지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시간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빛의 궤적을 통해서 짧고 연속적인 시간 거리를 보게 됩니다. 느린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게 보여줌으로써
공간과 시간을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아타킴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했던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좀 났는데요. 프레임 안으로 빨리 들어온 것은 프레임 밖으로 빨리 사라지고, 프레임 안으로 천천히 들어온 것은 프레임 안에서 천천히 사라진다. 빠른 셔터 스피드의 장점은 그 사진을 보는 즉시 우리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강제로 소환됩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움직임을 포착해야 될 때 비교적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찍을 때 125분의 1초를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25분의 1초로 찍으면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고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빠른 셔터 스피드는 당연히 우리를 어떤 특정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다주고 그 현장에서 그 일어나는 발생하는 아주 긴박한 사건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열쇠 같은 것들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속 셔터의 장점은 움직이는 것과 멈춰 있는 것의 차이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잘만 형성이 된다면 사진에서 보여지는 어떤 매력적인 순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저속 셔터를 통해서 사진에서 궤적이 보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느린 시간의 흐름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포획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4에서 5초 정도의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아주 아름답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표현됐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시간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조리개와 피사계 심도는 공간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빠른 셔터 속도는 강제로 퍼즈 버튼을 누른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오야 하타케야마의 시리즈 블래스트에서 그는 20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로 촬영해서 일본의 석회암 채굴이 풍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확실히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바꿔 말해서 사람의 눈이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착함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된 잠들어 있는 시간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시간을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감각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이 사진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라고 말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연속적인 어떤 변화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건 연속적일 수밖에 없는 시간의 단면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단절된 그 단면에서 우리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하나 보게 되는 거죠. 또는 추억이라고도 말합니다. 노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인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은 보는 사람의 장소인식을 바꿉니다. 노출에 따라 보이는 사람이 이미지를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진만이 이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시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매체와 혹은 영화와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간에 대한 해석인데, 이 시간에 대한 해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는 일종의 알람 역할 같은 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주 독특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마 2009년에서 10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명동에서 그 당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던킨 도너츠가 있었고 그 던킨 도너츠 2층 창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골목을 다니는 것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고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는 어떤 폐지를 줍고 자기가 그 리어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 그 걸어가는 그 장면이 할머니가 좀 기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천천히 걷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격하게 느리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 파악한 걸음걸이를 천천히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두 배속처럼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신기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전에도 물론 사진을 찍었지만 시간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간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정말 멀뚱히 오래 봤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 할머니의 그 움직임이 마치 어떤 그 마임을 하는 것 같이 좀 느껴졌던 적도 있었고